다만 현재와 같은 압도적인 미군의 해상, 공중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 혹은 이 전방위 물귀신 작전이 성공해서 미군의 지상군 투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 즉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경우 미군은 방공 체계를 그야말로 연끌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일단은 백오더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양한 국가에서 UAE뿐만 아니고 중동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오더가 들어오면 이제 백오더가 점점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럼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뭐 12개월 돼 있던 게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늘어지지만,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오더를 사실은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이 전력 규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장대한 분노 작전, 그리고 미 본토와 해외 미군 기지 방어 수요까지 모두 고려하면 실제로는 좀 빠듯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을 놓고 보면 미군의 작전 우선순위는 미 본토가 1순위, 그 다음이 중동, 인도태평양, 그리고 유럽 순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FBI와 국토안보부가 장대한 분노작전 관련해서 테러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태세를 거의 뭐 준시에 준하는 그런 최고 경계태세로 높였고요. 또 미군도 원정기지 부대의 방호태세를 FPCOM, 브라보, 즉 테러 위협 증가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미 본토와 해외 원정기지 방어에 대한 상당한 방공 자산을 계속 배치해 둬야 되는 결론입니다. 팩슬이나 혹은 사드와 같은 값비싼 이런 요격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작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즉 미국이 압도적인 해군력 그리고 공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어 대신 공세적인 이제 공격으로 가는 거죠. 벙커버스터나 제이담 같은 강력한 이런 폭탄으로 이란의 미사일 기지, 드론 기지, 무기 생산 공장과 같은 이런 곳들을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타격해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 자체를 불능화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인데요.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고가 시스템은 정말 이제 중요한 곳에만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걸프 지역 미국 대사관이나 항모 전단, 그리고 핵심 군사 기지 같은 곳만 지키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공 수단, 예를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레이저 같은 무기로 방어하는 전략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무기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팩슬이나 사드 생산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를 한 상태고요. 동시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 방공 자산을 중동으로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공백은 해당 국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좀 좁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 책임이 이제 한국에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심화하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천궁이나 LSM, SM 같은 이제 방공 무기 개발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거나 혹은 전력화를 서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미군 자산과 역량을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추가 재배치 여부는 결국 장대한 분노 작전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작전이 향후 3, 4주 이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둬서 이란 혁명군의 조직적인 반격 능력이 상실 수준에 이르게 되면 미군은 하메네이 신정체제의 임박한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미 합동특전사령부의 델타포스나 혹은 미 육군의 공정사단 등이 이 핵더블랜드 제거 작전에 투입되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그리고 핵 미사일 기술자들의 지식과 능력을 동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2단계 작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방공체계 수요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다만 현재와 같은 압도적인 미군의 해상, 공중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 혹은 이 전방위 물귀신 작전이 성공해서 미군의 지상군 투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 즉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경우 미군은 방공 체계를 그야말로 영끌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인태사령부는 물론이고 미 유럽사령부에 배치된 방공 체계의 추가적인 재배치는 불가피할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다만 미국으로서는 중동 지역 작전에 필요한 방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태사에 할당된 방공 자산을 전면 전환할 경우에 대중국 봉쇄를 축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력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추가 재배치는 불가피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적정 수준에서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의 방공 자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미사일 체제가 미사일, 레이더, 추진체, 전자 시스템 이게 통합된 사실은 완성형 공급망 체제가 받쳐줘야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사실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망을 늘리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 생산량을 늘리고는 상당히 그 방위산업의 그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는 맞습니다. 그 수주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주를 할 때 뭐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납기가 예를 들면 뭐 정해진 납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캐파가 있을 거고, 그 캐파와 납기에 해당되는 이외에 사실 백오더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백오더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다양한 국가에서 UAE뿐만 아니고 중동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오더가 들어오면 이제 백오더가 점점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럼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뭐 12개월 돼 있던 게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늘어지지만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오다를 사실은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다를 수용을 하고 그에 맞게끔 납기를 조정을 하고 또 그 납기에 맞게끔 공급망의 기본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구축하는 이런 모델로 해야만, 또한 이런 것들은 지금 이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요격 체제가 중요한지, 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럽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이제 K2나 K9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현지 생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 미사일 구축 체제도 비슷한 형태가 생기지 않겠냐. 달리 말하면 산업 생태계를 같이 구축해야 됩니다. 방산 수출 측면에서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서 해당 소유국의 산업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현지에서 공동 생산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탄약을 공급하는 거고 유지 보수가 돼야 되고 기술 협력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미사일 체제 방공 네트워크 구축이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